자, 보시죠. 자, 개념 정리해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항등식. 자, 우리가 이미 중등 때부터 이제 배웠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식 중에서 부등호로 연결된 건 부등식, 등호로 연결되면 등식이겠죠. 그래서 등식이 구조가 좌변이 있고요, 등호가 있고 우변이 있고 이런 꼴로 되어 있으면 등식인 거죠. 근데 등식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쵸? 자, 항상 등호가 성립하냐, 즉 어떤 문자를 변수로 할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건 x에 대한 등식입니다. 이거는 k에 대한 등식입니다. 이거는 a에 대한 등식입니다. 뭐뭐에 대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걔를 변수로 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항등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좌변과 우변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x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2, 이 좌변이고요.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항등식이네.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항상 등호 성립하죠. 식,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항등식인지 모르잖아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지 모르죠. a하고 b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이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거면 멘트를 쳐야 됩니다. 뭐라고 치냐?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x값에 어떤 값을 넣든 늘 성립해야 돼요 라고 해서 요거 때문에, 요 표현 때문에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3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b가 2가 되어야 좌우변식이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거. 자, 이 미지수를 우리가 정식 용어로는 미정계수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미지수라는 건데 고등 과정에서 미지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미정계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한 거죠? 좌변 전개한 거하고 우변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자, 미지수, 여기 항등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자, 어차피 식이 좌우변이 똑같은 식이잖아요. 항등식은. 그럼 좌변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나 우변식에 대입하나 x에 똑같은 값을 대입해도 성립할 겁니다. 등호는. 그래서 적당한 숫자가 있다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보통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하나만 가지고 풀지는 않죠. 계수 비교만 가지고 풀지도 않고요. 수치 대입만 가지고 풀지 않고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다가 안 되면 적당한 식도 설정하기도 하고 전개해서 좌우변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유형에서 미정계수 구하면 되는데 이따가 한번 볼 거야. 유형들 어떻게 이제 기출문제 나오나 실전 기출문제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좌우변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닌 거.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지 되기도 하고 이건 항상 참인데 그렇지 않고 때론 참, 때론 거지 이렇게 되는 게 방정식인 거죠. 그렇죠? 차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등과정에 배운 거는 2차 방정식까지 배웠고요. 자, 일단 카메라 켜야 돼. 카메라 켜줘. 이거 뭐 왜 끄고 있어? 켜진 카메라를. 자, 빨리 켜주고. 자,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시간에 3차가 들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뭐 4차 방정식까지도 나오는 거죠. 뭐 물론 100차 방정식 해가지고 고차 방정식 파트도 있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차수가 좀 높은 방정식들도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항등식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표현만 좀 익혀볼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똑같은 표현. 이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니까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죠.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렇게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 얘기는 x에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 식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항등식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란 말이 이거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입니다. 요 멘트요.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면
x에 뭘 넣든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를 멘트로 친 겁니다. 혹은요. 자,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지? 임의란 말이 랜덤이야. 랜덤 영어로. x에 랜덤으로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면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좌변우변 똑같구나. 개수를 비교할지 아니면 수치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원하고자 하는 이정계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게 항등식이다. 별거 없죠? 이겁니다. 자, 이게 항등식인데 그러면 어디로 좀 가보려고 하냐? 나눗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항등식 얘기를 하다가 나눗셈으로 넘어가요? 라고 한다면 자, 나눗셈을 한다라는 거의 목적 자체가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목과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으로 볼게요. 예전에 숫자로도 한번 봤었는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fx라는 식을요. 우리가 gx라는 식으로 나눌 겁니다.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목을 나타내는 영어 중에 Q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쿼션트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Q라고 보통 QX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레지듀일 거야. 영어로. 오랜만에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레지듀 맞을 거야. 그래서 RX 이렇게 씁니다. 보통 나머지를 식으로. 그래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RX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목과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나누는 식보다 자, 어떻게 RX의 차수를 보셔야죠. 우리는 식이니까.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가 바로 요 GX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넌 나머지를 인정할 거야. 이런 거죠. 오케이. 만약 차수가 더 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추가로 더 나누셔야 됩니다. 추가로 더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몫이 바뀌겠죠. 이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초딩들은 이걸 검산식이라고 부르고요. 중딩 이후로는 뭐라고 불렀다? 항등식이라고 불렀다. 뭐냐?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좌변의 식과 우변 G와 Q를 곱한 다음에 RX를 더한 식은 동일한 식입니다. 즉 항등식이에요. 선생님 모든 X에 대한 임의의 X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래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즉 좌변과 우변이 늘 같다라는 특징, 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멘트가 없어도 나눗셈으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보통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지는 식하고 나누는 식을 주고 요걸 구하라고 한다고요. QX가 뭐니? RX가 뭐니? 즉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한단 말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직접 나눗셈이 원칙입니다. 직접 나눗셈. 그럼 직접 나눗셈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다. 자, 우리가 다 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 한번 볼게요. 그냥. 자, x-세제곱 4차로 해야 되겠다. 그냥. 자, x-4제곱 더하기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냥 3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냥 막 아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4x 더하기 1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식을요. 요 4차식을 나눠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누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로 나눌까? 2차식으로 한번 해볼게. 2x제곱 아무거나 써보자.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제가 진짜 여러분하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서 이러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준을 아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이 이용하냐를 보려고 하면 이 나눗셈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유형에 적용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야 될 것 같다. 그냥 나눠보자, 얘들아. 나눠볼 텐데, 우리는 사실은 직접 나눗셈은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바로 직선에서 만들어보자. 자, 나눠지는 식은, 여러분들 우리 직접 나눗셈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죠? 목부터 쓰겠습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같이 써볼게요. 자, 어차피 이게 항등식이 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바로 쓸 수 있다고 봐. 왜? 2차하고 2차 곱해야지 2차잖아. x 4제곱 나오려면 여기가 x 제곱이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x 4제곱. 자, 우선 3차 한번 보실래요? 3차. 3x 세제곱 어떻게 나오냐? 요 2차고요. 그 다음에 요게 x죠. 몇 x인지 아직 몰라요. 요렇게 곱한 거. 맞나요? 요렇게 곱한 거. 그래서 두 번째 개수 더한 게 요 두 번째 개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보이시나요?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요게 3x 제곱, 뭐야 이거? 3x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1차항이. 그쵸? 있으면 안 됩니다. 0x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 1차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나오려면 여기 상수항이 뭐가 들어야 되나 보겠습니다. 상수.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 여기 상수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거죠. 3x하고
자, 여기 상수 들어가요. 상수. 이게 2차항이고요. 자, 여기는 이게 1차항이 없으니까 소용없죠? 자, 이해하고 있게. 여기 x제곱입니다. 맞아요? x제곱이니까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겠다. 맞니?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 그럼 마이 x제곱. 이렇게 되지. 됐나요? 그냥 이렇게 식 조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했고요. 몫은 구했고요. 이제 나머지 구하려면 이걸 전개했을 때 여기다 뭐 넣어야 되냐?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2차보다 작은 차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보고 갑니다. 우린 얘까지 맞췄어요. 1차항 맞출게요. 자, 1차항 맞춰보시면 x제곱하고는 소용없고요. 얘하고 그럼 마 9x입니다. 기억하시고 여기는 없고요. 마 9x예요. 마 9x. 그럼 마 9x에다 얼마 넣어야 되지? 마 9에다가 15 넣어야 되나? 그쵸? 아니네. 14. 아, 잠시만요. 마 9에다가 얘네가 13x네요. 죄송해요. 자, 마 9x에다 13x 넣어야지 얘네. 됐죠? 자, 숫자 상수 곱하면 마 3이죠? 마 3에다 4 더하면 됩니다. 혹시 계산 틀린 거 있나요? 여러분 같이 따라왔니? 계산 틀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신원이 못 낄 것 같아. 알았어.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직접 이게 너무 싫은데요. 저는 그러면 직접 나눗셈 하셔야 되고요. 뭐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고요. 계산 틀린 거 있나? 없죠? 괜찮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못 끼고 얘가 나머지잖아요. 너 이거 직접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풀자라고 이걸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 가지고 응용 문제가 나온다. 그 응용 문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이 4차식은 2차 곱하기 더하기 1차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냥 어차피 읽을 수도 있지 여러분. 리딩도 해야 돼. 응? 좌변이 4차식인데 두 다항식의 곱 그리고 더하기 다항식 이렇게 나오면 곱과 합으로 나오는 순간 이거 나눗셈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요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물론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4차식을 얘로 나누면요. 얘가 몫이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죠? 오케이.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요. 얘로 나누면 얘가 몫입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저희는 뭐 할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가분수식을요. 첫 번째 유형은 가분수식을 뭘 바꾸냐? 대분수식으로 바꾸는데 써먹는다. 이걸 써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했던 유형이죠. 지금 봐보세요.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분의 자, 이렇게 2차분의 4차 분자 차수가 더 크죠? 이걸 우리가 가분수식이라고 불러.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분수로 바꾸는 거죠. 뭐와 뭐분의 뭐 이렇게 바꾸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요 식을 요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분자, 요 식, 나눠지는 식 대신에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 우변의 식을 갖다 넣는 겁니다. 왜? 똑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 똑같잖아. 그래서 우변 이렇게 된 식을 갖다 넣는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분해서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얘분의 얘 이렇게 돼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분의 13x 더하기 4. 자, 분모 2차인데 분자 1차죠. 이렇게 하면 진분수 꼴이 되는 거고요. 대분수 뭐와 뭐분의 뭐 이렇게 식변형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을 그냥 해가지고 목과 나머지만 구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어디다 이용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어디다 이용하는지. 됐어?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또 하나 뭡니까? 그럼 여기다 잠깐 쓸게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식의 차수 줄이기. 식의 봐봐. 식의 차수 줄이기. 식을 좀 간단히 하는데 써요. 식의 차수를 줄이는 데 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0일 때 이렇게 출제가 돼요. 출제자의 마음은 이렇다. 자,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저 2차 방정식 만족할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되죠? 지금 뭐 쓰는지 보이세요? 자, 요거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봤다. 어떤 유형인지 유형을 쓰는 거야. 뭐 계산이 좀 간단하지 않을 수는 있어. 제가 그냥 즉석에서 그냥 아무거나 쓴 거라 식이 좀 깔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원리만 좀 알아보자고. 얘들아, 이 2차 방식을 만족하는 근이 있겠죠. 물론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뭐 있겠죠. 뭐 근해공식 쓰면 있겠지. 근데 그 근을 가지고 여기다 넣는다고? 4제곱한다고? 미친 짓이지. 이거 언제 이렇게 하냐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요 2차 방식 만족하는 근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럼 이 식을 좀 줄여야죠. 이 식하고 같은 값을 갖는 식으로 줄여주셔야 돼. 어떻게 줄여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자, 요 식은 누구하고 똑같다는 걸 아냐? 그러면 요 식과 똑같다는 걸 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아는 요 2차 방정식, 2차 식은 0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무조건 이 식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안다. 그러면 이 4차 식을 요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줄일 수 있다. 얘가 0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자, 요 식은요. 얘로 나눠보면 아까 구했죠? 목과 나머지인데요. 필요 없어. 왜? 자, 밑줄 긋고 있죠? 여기가 지금 뭐니까? 0입니다. 제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져요. 결국은 이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이 0일 때 특징이 뭐냐? 나눠지는 식은 나머지와 같다. 나눠지는 식은 나머지와 같다.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나머지인 13x 더하기 4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차식의 값이나 이 1차식의 값이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차수를 확 줄여야 돼. 4차가 아니고 여기 2차 주어지지. 그러면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로 주는 거야. 얘 만약에 1차로 줬다. 그럼 이거는 그냥 상수로 줄이는 겁니다. 3차식으로 줬다. 그럼 얘 2차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니까. 오케이? 2차 이하로 줄일 수 있어. 그럼 결국 얘의 값을 구하는 얘의 값을 구하는 똑같지. 그래서 얘의 값 구할 수는 있어요. 뭐? 근해공식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근해공식 써서 여기다 때려 넣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제가 그냥 직선에서 내다보니까 이런 거고요. 이런 형태다. 식을 줄이는데, 차수를 줄이는데 쓸 수 있어야 된다. 나눠 쓰면 크게 이제 요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써먹는다라는 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죠. 자, 됐나요? 자, 지울 거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봅니다. 이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으셔야 돼. 됐니? 어쨌거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항등식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조합하든 아니면 직접 나눗셈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게 좀 더 뭐냐? 자, 이거죠. 이 나누는 식 자체가 1차식인 경우 우리가 개념으로 배우죠. 자, 1차식으로 나눈다면 이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1차식일 때는 따로 한번 좀 해보죠. 무슨 얘기냐? 자, fx를요, gx라는 1차식으로 나눠볼게요. 자, x-알파라는 요 1차식으로 나눠보겠다. 자, 그럼 몫이 qx가 나오겠죠? 구하라면 구하는 거고요. 안 구하라고 하면 필요 없는 거고. 자, 나머지 뭐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죠? 이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나머지 r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네요.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는 순간 여긴 사라지고 r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알파만 대입할 것이다. 그럼 뭔가 봤더니 f 알파라는 좌변의 식의 값이 탁 사라지고 r이다. 나머지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나눠지는 식에다가 요 나누는 식이 0이 될 때 x값 알파를 나눠지는 식에 대입한 그 함수값입니다. 라는 것이 나머지를 구한 방식이다. 뭐 당연한 거지. 뭐 항등식이니까. 이래서 이거를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공식입니다. 별거 없죠. 나머지 정리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목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목 구하는 거. 목을 직접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도 되지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까지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뭘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여러분 조립제법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예비고일인데 여러분한테 그냥 야, 조립제법 기억나지? 너네 다 선행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는 좀 해보자. 그냥 하나는 해볼게. 얘들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볼게. 이쪽에 다시 지우고 예를 들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적당 아무거나 쓸게요. 그냥 5x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뭐 2x 플러스 1 뭐 그냥 간단한 거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3차 있죠? 3차를 누구 나눌까? 그러면
x-1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나눠지는 식에 앞에 있는 개수들을 여기다가 다 쓰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우리 거꾸로 나눴으면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 그러면 이 나누는 식이 0이 될 때 x값 1을 쓰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1은 내려 쓰는 거였고요. 곱해서 쓰고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6이요. 곱하면 6이고요. 더해주면 2고요. 곱해서 2. 더하면 4. 됐죠? 곱하면 4.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틀린 거 없죠, 여러분? 계산. 혹시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 얘들아. 보고 있다 계산 틀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이게 뭐냐? 자, 한번 써볼까? 요 앞에 부분이 뭐냐? 목이고 얘가 나머지다. 물론 몫의 개수들이다. 그래서 요 상황을 제가 항등식으로 써보자면 나눠지는 식은 자, 나누는 식 x-1 곱하기 여기가 qx 목자리죠. 그래서 당연히 2차식 나오겠죠. 2차식이 왜 이렇게 나왔지? 3, 2. 잘못됐네. 1차라는 걸 2개나 썼대. 얘들 얘기 좀 해줘. 정신없네. 그래, 미안해. 다시 할게. 미안해. 이렇게 써야겠다. 1차를 2개나 썼어. 이렇게 하긴 더 맞나 했네. 그래, 여기까지 괜찮죠? 정정할게. 미안해. 자, 2야. 그러면 2 이렇게 곱하면 2지. 그러면 3이네. 더해서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자, 됐지. 여기 2차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자, 한번 써보자. 자, 이게 뭐야 이거? 1창 2개나 썼어. 자, x 더하기 1. 요거는요. 자, 나누는 식 x-1 곱하기 몫이 저 1, 6이 이걸 개수로 맞춰 쓰면 1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이겁니다. 자, 여기다 나머지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끝이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이거네, 조립제법. 언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오케이. 자, 근데 사실상 뭐 1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그냥 식조합하면 돼. 조립제법 거의 쓸 일이 없어. 고2, 고3 뭐 마찬가지로 거의 쓸 일이 없어. 고1 때도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언제 쓰지? 사실은 1차식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도 그냥 빨리 구해버리면 돼. 무슨 조립제법까지 쓰냐고 실전에서. 안 써. 거의 안 쓰는데 하나 써야 될 일이 있긴 있어. 유형 하나가 있어요. 유형 하나가. 그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였죠. 자, 유형을 하나 정리해봅니다. 어떤 때 이제 조립제법을 사실 쓰는 게 좋으냐면 얘가 지금 보시면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이거 3차식하고 이거 전기한 3차식하고 똑같아요. 당연하죠. 똑같아. 식이 똑같은데 요 멀쩡히 있는 이 3차식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느낌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조립제법의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보게 되는 내신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제가 멘트를 굳이 붙여보자면 이건 뭐냐면 X에 관한 멀쩡히 있는 3차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식으로 바꿨어요. 마치 x-1이 문자인 것처럼 x-1의 3창, x-1의 2창, x-1의 1창, 상수항 이렇게요. 이건 뭐냐? 그러면 x-1을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이 x-1에 관한 3차식이요. 근데 a, b, c, d에 적당한 수를 넣으면 좌변하고 똑같을 수 있잖아요. 식이. 그쵸? 그럼 여러분 보고 유형 뭐냐? 요 3차식을요. 이 우변처럼 한번 바꿔보세요. 식을 변형해보세요. 이거야. 왜 멀쩡히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떤 유형 풀 때 유용하냐? 봐봐요. 자, 보통 요 좌변의 요 식을요. fx입니다. 라고 했다고 쳐봐요. fx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하냐면 f 1.1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서수형에서. 그러면 1.1의 세제곱, 1.1의 제곱, 1.1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나 복잡하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서수하시오. 이럴 거야. 서수형에서 뭐라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식변형을 해서 f1.1을 구하세요. 이럴 거라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1.1 세제곱하는 것보다 어디가 쉬워? 이렇게 해봐. 여기다. 요 식을 바꿨다고 생각해봐. 이게 fx면 얘도 fx 아니야. 똑같은 시간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 1.1 넣으면 얼마나 좋아? 1.1에서 1 빼면 0.1이야. 0.1의 세제곱이면 훨씬 계산이 좋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선생님 2.1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2.1 물어보면 식 바꿔야 돼. x-2의 세제곱으로. x-2의 제곱. 이해가?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변형하시는 거야. 이해가지?
여기 맞춰서. 그러면 10변형을 자유자재로 하면 되잖아. 그럴 때 쓰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10변형을 이렇게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x-1을 세제곱 3차식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3번 나누시면 됩니다. 3번 나누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그냥 간단히 소개할게요. 뭐 원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실은. 3번 하면 돼. 그러면 또 x-1로 또 나눠. 똑같이 1로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죠. 됐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 1. 자, 같이 하자. 더하면 7이고요. 곱하면 7. 더하면 9겠죠. 이렇게 나머지고요. 다시 얘 1차식이죠. x 더하기 7이라는 1차식입니다. 이거를 다시 누구? 자, x-1로 나누세요. 그럼 얘가 지금 1 내려 쓰시고요. 1, 1은 1. 그럼 더하면 8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교재마다 다 나와 있는데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A고요. 얘가 지금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요 A, B, C, D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 왜 그러냐? 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그런지를 간단히 소개해보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식을 여러 개 쓰면서 원래는 설명해야 되는데 자, 너네 정도면 그냥 한 방에 딱 써도 이해할 것 같아. 자, 한 방에 쓸게 그냥. 한 방에 왜 그런지. 자, 이게 지금 나눠지는 식이었어. 즉 나눠지는 식 x제곱 더하기 지금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는데 이걸 누구로 나눴냐? 첫 번째 나눗셈 이겁니다. x-1로 나눴죠? x-1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목이에요. 그쵸? 자, 여기 제가 중괄호로 쓸게요. 자, 이 자리가 뭡니까? 몫입니다. 목자리. 이해가시죠? 굉장히 길게 나올 텐데. 일단 여기가 목입니다. 이 목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자, 안 쓸게요. 원래는 써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따라올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 그게 뭐야? 이 중괄호 안에 누가 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다가 더하기 3입니다. 이건 맞죠? 됐어요? 근데 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라는 거를 제가 한 줄만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라는 이 여기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을 다시 변형하세요. 다시 변형해. 곱 더하기 합 이런 꼴로. 그럼 누구냐? 얘야. 자, 1, 6, 2. 얘를 다시 나눠지는 식으로 하면 1 여기 들어갔죠? 즉 x-1로 나눴습니다. 그때 목이 누구냐? 그러면 얘예요. 지금 x 더하기 7이에요. 나머지가 뭡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겁니다. 9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요게 얘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여기. 얘 대신에 얘 써도 되잖아요. 그쵸? 이게 요 자리입니다. 근데 얘 대신에 이거 써도 되죠? 근데 더 들어가 봅니다. 더 들어가 보면 돼. 이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7이죠. 얘. x 더하기 7을 또 다시 누구로 나누냐? 자, x 더하기 7을요. 자, 보세요. 요거요. 누구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다시 x-1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몫이 뭔데?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8이에요.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8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요식 대신에 얘를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 갖다 넣어봅니다.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가 몫인데 이 몫은 뭐냐? 요 x-1에다가 x 더하기 7인데 걔가 얘죠. 그래서 x 더하기 1 플러스 8이라는 요 식입니다. 요렇게요. 대괄호로 바뀌어야 되겠다. 잘 따라오고 있나? 이겁니다. 당연한 거야.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넣은 거. 그 다음 더하기 9. 됐어. 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x-1 보시죠. x-1은 x-1, x-1 곱해서 x-1의 세제곱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1의 세제곱. 자, 이 8은 뭔데요? 8은 x-1 곱해지죠? 거기다 얘 곱해지니까 8의 x-1의 제곱입니다.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9는 뭔데요? 9는 얘하고만 곱해지겠죠? 그래서 9의 x-1이고요. 그럼 얘는 3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고요. 1893 이 원리로 그냥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3차식을 이렇게 x-1의 세제곱을 x-1과 3차식으로 바꿀 때는 조립제법 3번 하면 돼요. 그쵸? 4차식을 다시 이렇게 바꾸겠다. 4차식을 바꾸겠다. 조립제법 4번 하면 됩니다. 5차식을 바꾸겠다. 5번 하면 됩니다. 10차식을 바꾸겠다. 10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굳이 멀쩡한 식을 왜 복잡한 식으로 바꿔요? 그럼 아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f1.1 뭐 이런
함수 갖고 하는데 좀 훨씬 더 유용하죠. 10변형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나중에 또 심화 문제 볼 텐데 멀쩡히 있는 식, 이 식보다는 이 식으로 변형하는 게 좀 좋은 문제들이 있어. 활용 문제도 그렇고 상황상 식을 변형해야 되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멀쩡히 있는 식을. 오케이? 10변형하는 데 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조립제법은 요때만 쓰지 거의 쓸 일이 없어. 거의 쓸 일 없어요. 1학년 때도 여러분 시험 볼 때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조립제법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언급하자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요 3차식을요. 요 얘로 1차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몫이잖아요. 얘가 몫이죠. 얘가 나머지인데 뭐 간단한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에서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이 유형 지우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혹시 필기 못한 거 있으면 강의 보내달라고 하세요. 강의. 녹화 중이니까. 자, 어쨌거나 이 3차식을 요 1차식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목과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한 번만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x-, 즉 나누는 식의 요 1차항 계수가 1일 때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x-1로 나눈 거 말고요. 다른 식으로 나눈 것 좀 궁금한데요. 이럴 수 있다. 즉, 요 3차식을 누구 나누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x-2로 나누면 이것도 1차식이잖아요.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 식을 변형하시면 돼요. 변형하시면 자, 요 식이 얘하고 똑같은 거죠. 얘하고 똑같은 건데 얘에다 2배를 했죠. 그럼 똑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다가는 2분의 1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써보자면 여기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치?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식인데 10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에다 2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거 목에다가 2분의 1배 해야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면서 자, 얘가 나누는 식이면 몫은 2분의 1한 얘가 몫이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실 거는 나누는 식의 1차식일 때 1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2x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 나온 몫에다가 2분의 1배 역수배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역수배를 해주시는 게 오케이?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목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미정계수 구하세요. 이런 거에 좀 응용 문제가 있는데 이건 유형으로 볼게요, 얘들아. 유형으로 직접 지금 문제를 좀 보면서 여러분 과제하기 전에 대표적인 것들은 저하고 같이 한번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프린트 보시면 1번 문제. 이건 그냥 직접 나눠보세요. 그쵸? 나눠보시면 돼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되고요. 항등식 원리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식조합을 해보셔도 되고 좀 해보십시오. 자, 역시나 2차식 나왔을 때 목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그냥 식 연습하느냐고 넣는 거예요. 기본 문제인데. 자, 보이시나요? 2차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요 4차식하고 같은 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식변형, 차수 줄이라는 거지. 아까 해봤지? 그러면 이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까지 줄이시면 됩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가 몇 차? 1차 이하일 거야.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걸 값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이용해서 얘 식의 값 구하려면 이 식의 차수를 줄이셔야 돼. 어디로? 이 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1은 이항하세요. 1 이항해서 저 2차식 좌변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줄이시고 거기다 x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해공식 써야 된다면 근해공식 쓰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해공식 쓰는 건 제가 넣지는 않았을 거 아마. 그렇게 지저분한 거는. 자, 보시죠. 좀 전에 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px를 자, px 나눠지는 식은 자, 나누는 식이 x-5분의 1이죠. 자, 목과 나머지를 q, 목이 qx, 나머지 r이다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항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변이 px하고 똑같은데 지금 뭐 했냐면 px를 5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세요. 그러면 이 우변식을 변형하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5배 했죠. 그럼 똑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다가 5분의 1배를 해야 돼요. 여기 똑같은 식이죠.
그렇죠? 5분의 1에 곱해야 이거니까. 그래서 우변식을 이렇게 10변형 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됐네요. 자, 얘로 나눈 거니까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5분의 1 QX 그리고 R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됐죠? 이게 10변형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간단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쭉 이용해서 이제 과제 해보시고요. 뭐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세요. 2x-1로 나누는 거죠. 2x-1이니까 사실상 얘가 0이 될 때 x값 2분의 1 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배 있기 때문에 그 나온 숫자, 조립제법에 나온 숫자에 몇 배 해야 돼? 2분의 1배 해주셔야 될 거야. 오케이? 뭐 그거 아까 한 얘기인데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문제 풀 때. 자, 조립제법 얘기네요. 기본 연산 연습하라고 넣은 겁니다. 자, 이거 아까 했죠? 자, 멀쩡히 있는 3차식을 x 더하기 1에 대한 3차식으로 변형하세요 그랬으니까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의 상황으로 몇 번? 3번 조립제법 하셔가지고 거꾸로 이제 쭉 A, B, C, D 읽으시면 됩니다. D는 없네요. 0인가 봐요. 이렇게. 자,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거꾸로. 똑같습니다. 해보시고요. 똑같습니다. 4차라고 달라질까요? 4차라고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씨 뭐야. x-2가 아니고요. 2x-4입니다. 2x-4. 조금 응용됐네. 기출문제인데. 아까 x-2의 4차식 이거가 아니고 응용됐네. 한번 해보세요. 기출이죠? 조금 바뀐 거야, 조금. 바뀐 거 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 똑같네. S-2. 똑같아. 똑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면 돼. 근데 이거 봐봐. 2.1 넣었을 때 이 다항식 값 구하래잖아. 이런 데 쓰는 거야. 2.1 여기다 어떻게 넣냐고. 근데 이 식 말고 똑같은 식인데 여기다 넣으면 좋잖아. 2.1 빼기 2면 0.1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런 때 쓴다는 거야. 이런 유형에서 주로 쓴다. 뭐 이 유형만 쓰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활용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항등식이거든요, 여러분. 그쵸? 이 등식이 요 대놓고 얘기했잖아.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를 구하려면 여기 a, b, c, d, e의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지 이 4차식이 이 4차식과 똑같냐고 물어본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A, B, C, D를 뭐라고 한다? 미정계수라고 하고 미지수.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어차피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계수 비교하면 돼요. 이거 다 식 전개해서 하나하나 항 비교하면 되는데 그럼 너무 지저분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수치 대입을 할 수 있으면 숫자를 적당한 걸 넣어보는 방법을 취하다가 도저히 수치 대입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냥 계수를 비교해보는 방식.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쓴다. 꼭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수 비교를 먼저 한 다음에 수치 대입을 가기도 하고 둘 다 그냥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 뭐 넣을 겁니까? 그러면 저는 x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넣어볼 것 같아. 그러면 다 사라지잖아. 다 사라지고 2 나올 것 같은데? 방법만 얘기하죠.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을 것 같아. 지금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그리고 얘 d만 남을 것 같다. 2는 아까 구했으니까. 괜찮아? 방법만 얘기할게. 니네 과제로 해. 자, x에 마이너스 2 아니고 마3 넣으면 c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마사 넣으면 안 돼요. 마사 넣으면 마사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사 넣어도 안 됩니다. 마사 넣지 않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A 같은 건 그러면 지금 계수 비교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게 4차항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x 4제곱이죠? 1. 근데 여기 죽어라 해봐요. 여기는 지금 4차항이 안 나와요. xx. a는 1이겠죠, 뭐. 그쵸?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도 한번 써보시고. 보통은 이제 최고차항이나 상수항 정도는 계수 비교로 우선 구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됐죠? 이거 아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치 대입 이용해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숫자 적당한 거 넣어보시고 정 안 되는 것들은 계수 비교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한번 해볼까? 봐봐. 이런 게 지금 기출에 진짜 잘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보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a와 b값 구하세요. 그랬어요. a와 b값. 이거를 만약에 계수 비교로 하려는 애들이 있다. 괜찮아. 그래도 뭐 풀리긴 풀리겠지. 근데 실전에서 이거 계수 비교했다가는 점수가 나오겠냐고. 맞출 수는 있지. 근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자,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여기까지 지금 몇 차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3차예요, 여러분. 근데 6차잖아요, 우변이. 그럼 여기에 몇 차 들어가야 되냐? fx가 3차식이어야 될 거야.
최고차항이 x 6제곱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x 세제곱을 시작하겠죠. 그쵸? 그 다음 2차항까지는 바로 예측이 안 되니까 px제곱 qx 더하기 상수항 정도는 알아요. 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최고차항하고 요 양 끝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어. 계수 비교로. 2라고 마일 곱하면 이거 마일이잖아. 마일에다 뭘 곱해야 되겠니? 마사여야 되겠네. 이거 이 정도는 안다. 이 정도는. 그럼 이거 전개한 게 누구냐? 그러면 얘라는 거죠. 자, 그럼 좌변 전개할 수 있어요. 노가다 써야지. 노가다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얘 두 개 곱한 다음에 그거 다다다다 곱한 다음에 양변 개수 비교하면 나옵니다. P하고 Q가 얼마인지 A하고 B가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A, B값 구할 수 있어.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한다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사실 이 문제는 실전에서는 수치 대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치 대입이요? 그러면 식을 날릴 수 있는 식을 넣는 게 좋죠. 그쵸? 양변에 어차피 똑같은 식이면 어떤 값을 넣든 늘 성립하는 거니까 x에다 1 넣어볼 것 같아. 1 넣으면 사라지니까. 5에다 1 넣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되잖아. 좋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눴어.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수가 두 개니까. 그럼 어떤 걸 넣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얘를 0이 되게 하는 걸 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x제곱 더하기 1 저게 0이 되지 않는데요? 실수범위 맞아. 실수범위에서 0이 안 돼. 누가 실수범위에서만 성립한대. 이 식이 항등식인데 실수 아니라 허수 넣어도 돼. 아무 수나 넣어도 되는데 뭘. 그럼 허수 있어. 허수. 누구? 근데 x에다 뭐 넣으면 이제 이게 0 되지? x에다가 i 넣으면 되는 거지. i. 허수단위 i.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이걸 한 번씩은 배웠다고 해서 그냥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허수단위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이렇게 허수단위. 그래서 i 넣으면 되잖아. 그럼 사라지잖아. 0이야 0. 0은 그래서 여기다 i 넣어. i의 6제곱이 얼마겠어? 자 이거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치? i의 6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i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이겠죠? 여러분 1이어서 a. 자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b요. 마비 그리고 더하기 4.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된다. 이게 실전 유형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과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 이런 식의 스타일이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인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항등식인데 봐봐. 이게 지금 뭐냐? 이 등식이야. 등식. 안다. 등식. 근데 이거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근데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건 k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걸 뭐 해야 돼? k가 있는 부분. k에 관한 1차식인 거죠. 좌변이. k가 있는 항 1차항, k가 없는 항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맞나요? k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려면 요 k 앞에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k 뭐 넣든 0k 하면 0이겠고요. 이 상수항 여기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이하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유형에 대한 소개만 좀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16번인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적당한 수 넣기는 좀 어려운 형태 같기도 하고 계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항등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잘 나와서 내신이 잘 나와서 넣었습니다. 여기 나온 문제 전부 다 기출입니다. 전부 다 올해 나왔던 문제만 넣었어요. 올해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만 넣었습니다.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항등식이다. 그래서 xy에 관한 항등식인데 xy 그냥 xy가 아니고 요 등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것도 한번 항등식에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유형이네. 문제집마다 다 있는 건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것도 항등식이네요. 아우 10차씩 해보세요. 좀 까다롭지만 여러분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한번 볼까? 이런 거. 자, 봐봐. 이제 항등식에 나오는 또 유형 중에 하나. 개수의 총합 뭐 이런 유형인데 한 번만 볼게. 자, 보시면 9개의 상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2차식의 4제곱이니까 이게 8차식이겠죠?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이게 항등식인 거죠. x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좌변을 전개한 게 우변 이거야. 근데 직접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8차항계수를 A8, 7차항계수를 H, 1차항계수 A1, 상수는 A제곱.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게 특정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적당한 수 넣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x에 2를 대입하면 특징이 뭐냐? 그럼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에 여기 1 넣어보시면 얘가 1이네요. 1의 내제곱 1인데 여기다 1 넣어보시면 a8, a7, a6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자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짝수창의 개수만 구하고 싶어요. 합만. 그러면 x에 보통 뭐 넣기도 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다항식의 특징이 뭐냐? 우선 여기다 말 넣어볼까? 2지. 2, 4에다가 3이니까 7. 7의 4제곱. 이건 여러분들 계산 좀 해주세요. 7 4번 진짜 곱해야 돼요. 이거. 숫자 좀 크겠네. 뭐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해주시고. 자, 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 넣으면 여기가 지금 A8. 근데 홀수창은 마이너스 4가 생긴단 말이야. 짝수창은 플러스인 건 알겠는데 쭉 가다가 홀수창은 마이너스 생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뿔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짝수창만 구하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짝수창 개수의 합만 구하고 싶어요. 상수항을 포함해서는요. 전 얘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식을 제가 기억이라고 놓고 이 식을 니은이라고 넣으면 기억과 니은을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될 것 같다. 그치? 더해야 될 것 같다. 더하면 홀수창이 날아가고 짝수창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2배. 요게 지금 기억과 니은을 더한 것이다. 더한 거니까 2라고 이건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의 4제곱 이렇게 더해서 양면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혹시라도 실전에서 좀 주의하실 내용은 뭐냐? 졸지 말고 좋은 친구가 있네. 졸지 말고 실전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기서 아주 유치하게 A0나 A8 양 끝 같은 경우는 살짝 빼놔요. 빼놓는 경우가 많아. 왜? 구하기 쉽거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상수항은 뭘까요? 그러면 2의 4제곱이겠죠? 2의 4제곱 16 바로 나와요. 최고차항 계수 뭡니까? 그러면 또 2의 4제곱이죠. 16이에요. 양 끝은 굉장히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양 끝을 여기서 뺀 값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포함됐나 안 포함됐나를 좀 꾸준히 보셔야 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홀수창도 할 수 있겠죠? 기억에서 여러분 뭐 하면 니은을 빼는 방식도 있잖아. 기억에서 니은 빼면 뭐 나오니? 홀수창 나올 거야.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고요. 자, 짝수창 사라지면서 이렇게 홀수창이요. 홀수창의 개수 1, 3, 5,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빼는 방식. 1에서 7의 4제곱을 빼는 방식. 이렇게 해서 양면 2는 하면 또 홀수창 개수의 합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형태가 개수의 총합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유형이다. 항등식에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방법만 알면 되는 거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제를 해보시고요. 똑같습니다. 해보시고요. 똑같아.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는 거야. 조금씩. 이게 이제 실전 문제 기출 나왔던 건데, 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난 잘 모르겠다. 여기 보세요. 쭉 봤더니 개수에다만 어떤 막 수를 곱해놨죠? 그럼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구해야 돼, 묶음을. 그럼 어떻게 구할지 아이디어 잘 짜보시고요. 자, 이런 것도 다 개수의 총합 문제입니다. 똑같아. 좀 넘어가 볼게요. 같은 거는. 나머지 정리 문제는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그냥 나머지 정리는. 너무 쉬워서요. 나머지 정리는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 정도만 잠깐 해볼까요? 나머지 정리 말고요. 요 항등식 원리 이용하는 문제만 좀 하나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여서. 33번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진짜 이건 뭐 그냥 무조건 100% 나온다. 중간고사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십시오. 요 멘트들, 조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R2까지 구해야 되는데 뭔지 볼게요. 3차 이상의 다항식 fx에 있어요. fx. 자, fx. 첫 번째 등식은 어떻게 되냐? 자, 이 다항식은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3x-1이다.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항등식을 만들어 보죠. 자, 나누는 식 곱하기 목은 모르죠? 근데 표현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좀 q를 구별해 놓으세요. q1x라고 할게요. 나머지 3x-. 이건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똑같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fx는 x-3으로 떨어진다.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해서 요 1차식이 0이 될 때 x값 3을 여기다 f에다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 그냥 f3이 얼마다? 0이다.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하나. 자, fx를 이제 이거야. fx를 x-1의 제곱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나머지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다른 몫이 있겠죠?
fx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니까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rx라는 거는 요 자리가 rx 자리인데요. 뭐냐? 2차식으로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선 설정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식을 잘 보셔야 돼요. 두 식을. 좌변은 똑같거든요. 좌변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변도 똑같아야 돼요. 우변도 똑같아야 돼. 그럼 이 우변의 이 긴 식 보이죠? 요게 이런 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둘은 똑같아야 되는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x-1의 제곱으로 우변식, 이 긴 식을 묶어보면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 있고 x-1의 제곱으로 안 묶이는 애가 3x-1이야 이런 뜻인 거죠. 맞나요? 이 우변식을 x-1의 제곱 묶으면 얘만 안 묶여 이렇게. 그럼 자 이거 추론하십시오. 요 식이 어떻게 생기면 저렇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갑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자 x-1의 제곱으로 묶였을 때 요 부분은 묶이는 부분이어서 이 q1x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요 2차식도 누구로? x-1의 제곱으로 묶여야 됩니다. 묶여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는 그대로 쓸 수 있겠으나 요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인지하셨나요? 요 식, 얘로 묶었을 때 얘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식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 식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야 x-1의 제곱으로 묶이면 요 부분 묶여서 일로 들어가고 안 묶이는 부분 얘만 남아서 이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식의 형태를 보고 요거의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요. rx를 좀 더 간단하게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A값만 구하면 되죠? A값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F3은 0.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3 넣는 거야. 3 넣으면 되겠죠? 이게 싹 사라지겠죠? 자, 3 넣어보면 됩니다. 3 넣어보면 계산까지 해볼게요. 2의 제곱 4A에 3 넣으면 얼마? 3, 3은 9 빼기 8. 4A 더하기 8인데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를 딱 넣으면 얘가 RX 끝. 여기다 2 넣으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제일 잘 나오는 거. 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원픽. 그럼 얘입니다. 얘는 뭐 시험 때 그냥 무조건 나올 텐데 이 정도가 그러면 까다로운 거냐?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더 어렵게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얘가 익숙해져야 되겠고 더 까칠한 것들은 여러분 학기 중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조금 오반 거고 이렇게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하나 하시고 자,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하나만 딱 더 할게요. 하나만 지울게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에 이제 활용 문제 하나 나와. 활용 문제. 뭐냐면 수에 대한 활용인데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해보자. 이거 하나만.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감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냐? 2018에 17제곱 엄청 큰 수네. 엄청 큰 수. 이거를 201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말도 안 돼. 저렇게 큰 수를 어떻게 나누냐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너무 크면 우리가 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식으로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식으로 치환해서요. 자, 그럼 2019도 나오고 2018도 나오고 2017도 나오니까 뭐 적당한 수. 제가 2018을 X로 잡을게요. 저는 2017을 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2019를 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이거 알아서 하세요.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2018을 X로 잠깐 치환하겠습니다. 치환. 식으로 보는 게 심지어 더 쉬워요. 숫자가 너무 커서요. 그럼 얘는 뭐냐? X의 17제곱을 이게 나눠지는 식. 사실 수죠. 나눠지는 수입니다. 2017로 나눌 거니까 여기 나눠지는 수 곱하기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계속 건데 2017이 뭐냐? 그럼 얘에서 x-1이죠. 얘로 나누면 사실 qx라고 쓰는 게 맞는데 qx라고 쓸게요. 그냥 qx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이죠.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우리가 나머지라는 것은 여기서 나머지 R1 혹은 2019로 나눴을 때 나머지 R2라는 것은 사실상 식으로 나눴다고 지금 봤지만 그건 치환한 거고요. 애초에 문제, 처음 문제에서는 수의 나눗셈이에요. 수의 나눗셈. 수의 나눗셈에서는 자, 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가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음수 나와도 상관없어. 식의 나눗셈에서는 식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수의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초딩 때부터 했지만 음수가 나머지면 안 돼요. 음의 정수가 나머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R1, R2라는 이 나머지라는 건 수의 나눗셈에서 뭐? 수의 나눗셈. 이거 애초에 수의 나눗셈이란 말이야. 그럼 R1은 뭐냐? 최소한 0 이상이어야 돼. R2는 뭐냐? 0 이상이어야 돼. 물론 또 누구냐? 나눠진 수. 2017보단 작은 수. 2019보단 또 작아야 돼요, 얘는. 그쵸? 그건 당연한 얘기고. 기본적으로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치환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R 구하겠죠? R1이에요, 정확하게는. R1 구하고 싶은데, 이게 R1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X에 1 넣을 거 아닙니까? 1 넣어보시면 1에 17 되고 1. 그러면 1 사라지고요. R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수가 맞으니까 R1이 1인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바꿔봤더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R2를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R2. 자, 역시나 이걸 X로 봤더니 X의 17제곱이 나눠지는 수입니다. 자, 나누는 식은 X, 이게 2019니까 2018에 1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1이죠. 자, 보세요. 이거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뭐 Q 다시 X로 할게 얘하고 다른 거니까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나머지는 뭘 거냐. X에 마일 넣겠죠. 여기다 마일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 17제곱 마이너스 1이야. 날라가고 R이야. 그럼 나머지가 마일이라고 할 거냐. R2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음수는 안 돼.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만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2018에 17제곱을요. 자, 2019로 나눠보시면 뭔가 몫이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 거고요. 관심 없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2019보다는 작대 얘가 양수 혹은 0 뭐 이런 거 음의 정수 아니어야 돼. 그러면 마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마일을 바꾸셔야죠. 바꾸셔야 됩니다. 2019로 묶었을 때 양수가 나오게끔. 그러면 여기서 2000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019 마일 나왔었죠? 그러면 2018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일을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 보이세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서수형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수형. 물론 답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서수형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서수형 풀이 쓰자면 얘 17제곱은 2019로 묶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Q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묶이겠고요. 얘 이제 됐어요. 이 자리가 이제 양수면서 얘보단 작죠? 그래서 2018이 R2입니다. R2. 이게 2018이야. 여러분. 그래서 답을 구할 때는 쉬워요.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마일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되냐? 이 나누는 수 있죠? 2019만큼 더하시면 돼요. 더하면 답이야. 나누는 수만큼 뭐? 더하면 답이야.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돼. 음수 나오면 빨리 양수로 바꾸셔야 돼. 서수형이면 이런 과정을 쓰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까지를 유형으로 합니다.